자, 오늘의 킹덤 주제는 국회의원 폭풍 재산 증가, 실수인가, 꼼수인가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자꾸 누락되는데요. 이거 실수입니까? 아니면 꼼수입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 중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제도가 변경됐다거나 공개 시점에서의 기준이 좀 다르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만 언제나 국민들한테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의원 초선 중에서도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차이 나는 국회의원들이 또 3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 부모님 재산이 공개가 후보 시절에는 거부될 수 있는데 이제 고위공직자가 실제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공개하면서 그 차익이 몇 억씩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논란이 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라던가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된 탈당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재산을 누락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고의인지 실수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개인적인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액수 자체가 1, 2억 수준이 아니라 10억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요술봉입니까? 당선만 되면 왜 이렇게 이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킹덤 퀴즈 준비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175명이 당선된 후에 평균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1번 5천만 원, 2번 1억, 3번 10억. 자, 이번 문제는 이 출마 경험이 있는 오창석 의원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번, 3번 적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킹덤 들어오기 전에 영상에 3명이 나왔습니다. 네. 전동민, 한무경, 그리고 이상직 의원까지 3명이 나왔거든요. 지금 1, 2, 3번 CG를 보면은 세 번째 사람 3명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접근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는 듯 하더니. 1번은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요. 2번에는 세종대왕과 심사인당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만 3명의 실루엣이 등장했거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노래만큼이나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답은 맞습니다. 3번 10억입니다. 21대 국회의원 175명이 당선된 후에 신고 재산은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천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이 후보 등록할 때보다 부동산 재산이 한 건 이상 증가한 의원도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네, 평균 10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훨씬 많이 증가한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이 10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창석 의원,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변동 유형을 한번 정리해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실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화면과 함께 보시겠는데요. 일단 전복민 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차액이 있습니다. 무려 866억 원인데요. 비상장 주식이 재평가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등인 한무경 의원 차액이 288억 원입니다. 역시나 비상장 주식이 재평가를 받았다고 했고, 세 번째, 현재는 무소속, 당선될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차액이 172억 원이었는데요. 자녀의 비상장 주식이 재평가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토지 7개 필지와 자녀주택 한 채, 부동산 재산이 총 16억 원 증가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부모 재산이 총 12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했고요.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첫 번째 다뤘었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예금과 채권 등 11억 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고 본인이 소홀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다가 현재는 무소속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고 상가 지분 축소 신고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것은 모르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못했는데 변명조차 하지 않으면 화가 나겠죠. 자, 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수진 의원의 경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수사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이 선관위 측은 조수진 의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한 상황이라 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걸 의원의 경우 현재 선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느냐 여부일 겁니다. 조수진 의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재산 축소 신고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제 벌금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지금 빠져나가긴 좀 어렵고 결국 양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쟁점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허위 사실 이 재산과 관련된 누락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18대 국회 때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에 안성시장이 부채 40억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묶어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요. 향후 수사 결과보다는 이제 재판 결과가 오히려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선거 끝나고 나면 후보자 시절의 이 재산 공개 내역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모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께서 당선된 자에 한해서는 계속 공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의 재산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지금 라이브 댓글에 나온 댓글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런 의원들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공천기간이 짧아서 또는 공천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후보 검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최근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선거에서 생각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거둔 것도 이른바 호떡 공천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좌초미단이었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제로 검증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정당 정치의 어떤 후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찬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재산 신고를 해봤는데요. 네. 저는 사실 금융당국에 나와서 통장 내역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신고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수기로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기입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이제 제가 직접 기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금융당국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차후 이 부분은 조금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충분히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의원 혹시 재산 신고를 부풀려서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는 네. 너무 재산이 적으면 네. 좀 부끄러워서 네. 사채를 끌어다 써서 이제 한 1, 2천만 원을 더 보탠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직계 존속은 거부해도 되는데 네. 굳이 넣어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재산이 너무 적어 보이면 네. 오히려 부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분들도 있어서 네. 좀 가난한 정치인들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확대 신고했습니다. 네, 호떡 공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당이 호떡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 해외에 참고할 만한 전례가 있습니까? 네, 정당 정치가 발전한 영국의 경우에는 원래 그림자 내각 같은 제도도 두고 있는 것처럼 공천 자체도 대부분 1년 전에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미리 상향식 공천을 하는 데다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또 비례대표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 중에서는 이른바 개방형 명부제를 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에서 매겨진 비례대표 순서가 아니라 8% 이상 득표를 하면 이제 순번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민주성을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 제왕적 전략 공천이 별로 없고 지구당 지역위원회에서 모두 뽑아 올리기 때문에 일상적인 좀 검증 과정이 평소에 좀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저 짧게만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결국 사전 선거 운동을 허락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전에 공천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은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일 선거운동을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거운동하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천 시스템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네,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현재 인사혁신처에 이제 공직윤리 시스템에 이제 공개 정보 동의만 하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동안도 네. 오랫동안 고위공직자 재산은 사실 계속 공개돼 있고 관보에 계속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성의 있는 대책, 현실적 있는 대책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선거일 이후에도 결국 재산이 공개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중요한 개정안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김홍걸, 양정수 의원 관련해서 여쭤보면 부동산 문제로 제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산 신고 누락 방지법안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재산 누락과 관련해서 방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위험, 정치인 개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허위 사실 공표를 하면 그대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방지한다는 건 사전적으로 그거를 막는다는 것인데 사전적으로 왜냐면 검증 절차를 좀 더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오창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원 포인트가 아니라 선거운동 자체를 길게 해주고 이제 사전 돈은 묵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넓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확대하고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네. 투명성과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선거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키는 게 핵심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도가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의원 폭풍 재산 증가 실수냐 꼼수냐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투명한 재산 공개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 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김준우, 오찬석 의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